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8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가 일단 경기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전 국정감사와 관련된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국민들의 분노의 한 절반 정도밖에는 역할을 못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에는 역시 뻔뻔스러운 DNI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웃음을 띄웠지만은요, 그 웃음 속에는 악마와 같은 웃음이 아닌가, 이런 이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웃음이다. 자, 그래서 아직도요, 이재명이가 우리 국민의 이 분노한 민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뻔뻔스러움으로 일관한 이 이재명, 대책이 없어요. 왜냐면 후보 교체해야 되는데 여당이 후보 교체할 리도 없을 것이고요. 이 뻔뻔함이 사라질 리도 없어요. 이미 제가 이 KSOI 여론조사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어제 밤부터 나오기 시작한 PNR 리포트에서도 그렇고요. 전부 이재명이가 우리 국민 후보한테 전부 지금 패하게 돼 있거든요. 아주 확연한 차이로 패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민심의 흐름을 이재명이가 전혀 모른다. 예.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이건 DNA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이 대장동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얘기한 게 뭐예요? 그거 내가 단군일에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준 거 아니냐? 5,503억. 그런데 민간인들 이 초과이익 환수 못한 거는 토건업자들하고 짜고 치는 이 토건 비리 세력과 결탁된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환수를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잘못은 전부 국민의힘하고요, 그 다음에 연계된 민간 사업자들, 그리고 일부 오염된 공직자. 오늘 일부 오염된 공직자라는 말을 다시 이제 꺼냈어요. 이 일부 오염된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유동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동규에 관해서는요, 본인이 지금 의혹을 받는 유동규는 절대 측근이 아니다. 능력이 있어서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만배 딱 한두 번밖에 보지 않았다. 예. 절대 친분 있는 사이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유동규나 김만배, 지금 특히 김만배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에서 구속을 한 거 보면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배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사면은 김만배나 유동규 이런 사람들 사면은 안 한다. 하면은 안 시킨다. 그리고요, 이 정진상이가 사실상 집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변호사 할 때부터 사무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캠프에까지 가 있어요.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성남 나임 3인방 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에요. 이 정진상이가 유동규하고 카운터파트처럼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에 깊이 개입한 사람이 바로 정진상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이 상당한 문서를 주고받는데도 정진상이가 다 알았을 것이며, 일부 문서에는 정진상이가 결제한 문서도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정진상이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요, 정진상에 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정진상. 자, 그래서 그러니까 측근이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유동규는 철저히 부인했잖아요. 정진상에 대해서는 측근이라고 밝혔어요. 인정을 했어. 그래서 이 박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 건데요. 그러면 정진상 씨가 대장동 의혹에 전류된 정황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윤석열 후보의 측근,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정적 질문은 옳지 않다. 이러면서요, 또 여기다가 윤석열을 갖다 끌어대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머릿속에는요, 좌에서 우로, 또 앞에서 뒤로, 머릿속 한가운데에 딱 윤석열이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는 전부 윤석열하고 쌍끌이로 지금 작전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출발선상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 그 다음에는 윤석열 비리,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수사하지 제대로 안 한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책임져라. 이런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익 환수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이거 막지 못한 거, 이것도 인사관리를 잘못한 측면에서 사과한다. 그리고 특검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 그리고 그래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오늘 이 김용판 의원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돈 뭉치 주는 사진도 찍었고, 그 다음에 이 조폭, 이 박철민 씨인데, 이 박철민 씨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 공익제보서 총 17쪽 분량을 오늘 폭로했어요. 그리고 PPT를 띄워서 직접 사실 확인서는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래서 면책특권이 문제가 있다. 말도 잘해요. 예. 그래서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얼토당토 않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김용판 의원이 이제 오늘, 김용판 의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경찰 출신인데,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고발을 들어가라. 예.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 김용판 의원이 오늘 공개한 이 새로운 얘기인데요. 20억 원. 수원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이고,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미 씨인데, 이 박철미 씨 요청으로 변호인과 함께 김용판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쓴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받았다라고 밝히고, 이 박철민 씨는 국제 마피아 일원이었지만은 조직을 탈퇴해서 조폭 45명을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사실 확인서에서 이 박 씨는 뭐라고 폭로하고 있냐면요. 저는 약 12년간 국제 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전부터 국제 마피아 원로 선대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어왔다. 수천 개의 사건 중 하나뿐이고 이 지사가 대답을 회피하지만 유착 관계에 있어서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다. 예.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적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이런 유착 의혹이 있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폭과 연계에 관해서는요. 장기표 후보가 최근에 조폭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의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두 다리를 쫙 올려놓고 찍은 사진, 이걸 가지고서도 조폭 연루된 거 해명하라 이렇게 촉구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연상시키는 새로운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박 씨는요, 이재명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마피아 특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한테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다. 예. 참고적으로요,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다 코마트레이드 대표인 이준석 씨,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름이 똑같네요. 이준석 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판 의원은요, PPT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전달된 현금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현금이다라고 하면서 1억 원과 5천만 원이 각각 관련된 현금 다발 사진도 띄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재명 지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완전히 의혹을 반박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 이게 김빼기 작전을 하는 거죠. 여하튼 아까 보니까 내용이 아주 재밌던데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는 뜻 같은데 쉽게 확인이 되겠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서 명예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재명이도 법적 조치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도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폭하고 연결돼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자기 형수한테 욕하고 자기 형 강제 입원시키고 이런 아주 비인간적 행동을 한 걸 보면 조폭 연루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수행비서, 이 수행비서 김모 씨가 말이죠. 조폭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뉴스포스에서 최근에 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행비서 김 씨가 2007년도에 조폭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 경비업체 관련한 폭행입니다. 자, 이건 하나의 사실이잖아요. 예, 뭐 뉴스포스가 이게 보도했는데 전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받은 거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요, 조폭이 연루됐다는 주장 사실이 아니다. 예.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됐다. 이렇게 빼고 있어요.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조폭 연루성을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보다 치밀하게 추가 취재가 꼭 필요하다. 예, 왜냐면, 아니, 조폭 연루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중남미 제3계에서 이 조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약 조직하고 연계된, 그야말로 고위 공무원들은 있어도 대통령 할 사람이 조폭하고 이렇게 좁쌀 만큼이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나라 체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폭 연계성은요, 이 뉴스포스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맨 먼저 보도를 했는데 제대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것도 말이죠. 이 말도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 곽상도 아들 50억 지금 성과급으로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김도우 의원이 제기하니까요. 뭐라고 답했느냐? 내가 왜 거기다가 돈을 주냐? 차라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에게 주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피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유서 대필 사건을 또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데미지를 끝까지 주겠다 그러는 이 집념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왜 곽상도 의원한테 주냐, 안 줬다라고 하면 가장 평범한 대접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강아지를 불러내요. 지금 강아지, 지금 애견, 지금 반려견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챙기고 있어요? 강아지에게 돈을 준다? 이거 강아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서 대필 사건은 또 끄집어내는 거. 2중 3중으로 곽상도 의원을 말하자면 비판하고 폄훼하는 이런 인식의 수준. 정말 유치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 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또 피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미 나와 있었죠. 바로 변호사비 대납을 한 거냐, 아니면은 아예 변호사비를 한 푼도 안 줬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뭐가 됐든지 문제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비를 어떻게 3억밖에 안 주냐. 예. 효성의 조현준 회장, 이거는 400억 원의 변호사비를 줬다. 예. 그런데 어떻게 3억 정도밖에 안 줬냐?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바로 그렇습니다. 변호사들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 친구, 법대 친구. 그러니까 효성하고는 비교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본인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송금액이 2억 5천만 원 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변호사비를 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박수영 의원이 맞받아치니까 이재명이가 2억 8천만 원도 큰 부담이었고 400억 변호사비를 줬다는 것은 비교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 이런 얘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냐. 잘 대해달라.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면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맞받아쳐요. 이게 얼마나 참 언뜻 보면 제주꾼 같지만 이거 법률로 그래서 대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의 답변을 생중계로 본 원희룡 지사.
오늘 또 마침 진중권 교수 이런 사람들 같이 출연했잖아요. 이거를 보고 이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냐면, 이 지사가 저런 답변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연수원 동기라서 할인을 해줬거나 무료로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 변론을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 제3자가 내줬으면 뇌물, 본인이 냈으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진중권 교수도 민변에서는 공익소송이 아니면 이름을 걸어두지 않는다. 따져봐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변호사비를 얼마 줬다는 녹취록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보내준 돈도 있고 우회해서 보낸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사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아마도 이 지사가 직접 지급한 변호사비는 합법적으로 처리됐을 것이다. 이 지사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걸리게 해놨겠나. 저 정도 답변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태영 변호사가 수임료로 3억 원 혼자 받은 거예요. 이태영 변호사 혼자. 주식 20억 원 이거 받았다. 녹취록까지 검찰에 지금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이거는요, 중앙대학교 후배인 신성식 지검장이 수원지검에서 꽉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원지검까지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까지 지금 핑퐁을 친 사건인데, 이것도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추가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요, 우선 새로운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억 조폭 자금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뭐 사진까지 다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김용판 의원 반드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 이재명 국감 상황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검 국감은 아직 보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걸 보면 오늘은 이제 대검 현장에서 국감이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비리 의혹. 그리고 설명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 성남시청 이런 거 압수수색을 하면서 왜 시장실, 비서실 왜 빠졌냐. 그러니까요,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다, 지시했다, 이 얘기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 예. 그리고 또 관련자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하도록 했고, 수사 잘하는 검사를 3명 선발해서 장관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수사 범죄에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고발되어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 맞다. 그러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고발되어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일체 다 생략하고 딱 결론 한마디, 면피용 발언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권과 관련해서는요, 그건 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 대장동 비리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최근에 이번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의 팀이 있는데 그 수사팀에서 지휘부하고 수사팀 의견하고 달라가지고 부부장급 검사 한 명이 특수통, 아주 잘하는 이 특수통 한 명이 빠져나갔다. 말하자면 이 색출당한 거죠. 예, 색출당했어요. 너 빠져,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왜 애완견 같은 수사를 안 하나, 정권 코드에 안 맞추냐, 이거 아니겠어요?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관들, 검사를 다시 여기에 파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차출되는 검사들 전부 거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사팀 이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말이죠, 원대 복귀했다고 얘기하는 이 부부장 검사 겨우 수사한다는 게 뭐냐, KT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의혹인데요, 이 KT 정치자금 쪼개기 의혹 수사하는 거하고 대장동 수사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까?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KT 후원금 쪼개기 사건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건은요, 공소장 초안까지도 다 작성되고 마무리만 좀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핑계대가면서 수사팀에서 이거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호수 총장, 이정수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들은 수사를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면피를 위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수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만 매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전 국감과 관련된 뉴스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오후 뉴스 별도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